안녕하십니까. 탁구장 창업의 황 사장입니다. 자, 오늘은 탁구장 그 메모리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. 지난주에는 휴가 관계로 여름이다 보니까 휴가를 가고, 그래서 영상을 좀 올리기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영상을 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. 자, 한여름인 지금 더위로 탁구장도 휴가 중이죠. 회원들은 보통 등록을 하시고 휴가와 더위 등으로 탁구를 치는 회원들은 좀 감소했습니다. 감소하고 대신에 일반 손님들이 간간히 오는 정도죠. 이때 정도면은 보통 그 운영적인 탁구 중에서 사연이 좀 있어서 메모리 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메모리 나오는 경우는 지인이 회원들에게 좀 통해서 나오던가 아니면 탁구 카페 공식적으로 나오던가 이런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메모리 나오는 사연은 여러 가지입니다. 보통 관장님의 그 개인 사정으로 운영을 불가한 경우, 보통 그 일부 회원들과 밥 먹으러 해서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경우도 있고, 또 몸이 좀 아파가지고 레슨이 불가한 경우도 있어서 그렇고, 그 식구 중에 건강상 이유로 해서 개인 사정으로 해서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나오고, 탁구장 회원들 간에 다툼으로 회원들이 일부 단체로 탈퇴를 해서 다른 데로 이전하신다는 게 있고, 또 회원들 중에 일부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탁구장에서 좀 과도한 레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좀 얘기를 해가지고 좀 잘라주고 다투 좀 해줘야 하는데, 이거를 그냥 잘 하시겠지 믿고 있다가 너무 시기를 지나가지고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관장님께서 이제 고수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에 너무 늦어가지고 그 일부 그 회원들하고 고수분들하고 단체로 또 이렇게 다른 데로 또 잊어가는 경우도 있고, 동호회에서 임원들 간에 또 다툼이 좀 있다든가, 그렇지 않으면은 그 회원들 간, 동호회와 회원들 간에 이제 어느 시기에 가면은 변화가 있었는데 못 변화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하고 젊으신 분하고 또 여성분하고 남성분하고 이런 다양한 이유를 해서 다툼이 있어가지고 이때 이제 나가는 경우가 있죠. 그런 때는 탁구장 그 관장님들이 회원들 간에 일어나는 거는 중간에 화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서 나가기 때문에 이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어쩔 수가 없는 경우에 저는 관장님들이 이제 포기를 하셔서 이제 아무래도 많이 남아있는 쪽, 이런 쪽을 또 선택하는 한쪽으로 또 결정을 또 내리시는 경우도 있고,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고, 이러다 보니까 요때 이제 아무래도 관장님, 탁구장 운영하시는 관장님께서 이따가 최대 또 그 위기에 좀 봉착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. 이런 때는 탁구장으로서는 큰 시련입니다. 뭐 어느 업종이든지 시련이 다 없겠습니까? 탁구장에서는 이게 시련입니다. 뭐 또 오래 하실 분들은 그러니라 하고, 아이고 올해도 또 몇 명 나가시겠네 이렇게 또 하시는데, 올해 운영을 안 해봤다든가 또 심적으로 조금 오래 하셔가지고 아유 이럴 때 좀 정리 좀 해야지 해가지고 이럴 때 이제 메모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이런 경우에는 오래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주변에 조언을 듣고, 아유 이럴 때 그러면 신입 회원을 더 유치해가지고 새로운 회원들과 같이 이제 창업한다는 기본을 위해서 다시 신입 회원을 모집해서 하면은 분위기도 좋고 쭉 몇 년간 또 향후 가시는데, 한번 또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거를 못 이겨가지고
아우 나는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좀 탁구장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. 회에서 얼마 운영을 안 했을 경우는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좋으면서도 매물은 또 괜찮은 거죠. 오래 하셨는데 이제자 이제 그만해야지. 회원들이 나가니까 아유 나도 좀 힘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또 좀 시설이 좀 노후화가 되어 있고 딱 두 가지입니다. 이렇게 매물이 나왔을 경우에는 신규로 했을 때는 매물 비용이 그 탁구장에 대해서 신규든 오래된 분들은 매달 비용이 얼마가 나가느냐 또 회원 확보가 쉬우냐 이 두 가지만 크게 보시면 됩니다. 이 안에 다 지금 탁구장 권리 분석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. 한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. 계획 도시 내에서 요새는 그 도시들이 다 계획 도시로 가다 보니까 계획 도시 내에는 건물 임대료라든가 이게 좀 비쌉니다. 기준으로 10,000세대에서 15,000세대 크게는 뭐 2만 세대 되겠죠. 탁구장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안에 그 근린시설이 다 있는 거죠. 매물이 건물에 대한 세액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좀 비쌉니다. 비싸기 때문에 보통 탁구장 다이 총 7대를 놔서 이 중에 레슨 다이 하나, 로봇기기 하나 빠지면 5대죠. 이 정도로 한다면 한 60평에서 70평 정도? 70평인데 이제 분양평 수는 약 한 120평 정도 이상이 되겠죠. 이거는 뭐를 봐야 하느냐? 관리비를 봐야 합니다. 관리비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평당 8,000원, 9,000원 정도가 되겠죠. 가격이 딱 나옵니다. 8,000원, 9,000원이면 딱 관리비가 100만 원 나오는 겁니다. 또 이런 건물은 세도 아무래도 좀 비싸겠죠. 그러면 보통 한 250 정도, 이 정도는 잡아야 할 겁니다. 왜 잡아야 하냐? 이런 계획된 도시에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다 이 근린 상가로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. 운영도 쉽고 홍보도 쉬운데 고객은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. 이거 뭐 가격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. 건물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. 자, 요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보통 최소 60명, 70명은 확보를 해야겠죠. 60명 정도. 60명이면 68에 48. 8만원씩 잡는다고. 9만원이면 6, 9, 54. 요 정도는 돼야 합니다. 이 정도면 최하 맥시멈. 그러면은 운영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겠죠. 같은 계획도시인데 좀 오래됐는데, 한 20년, 30년 전에 계획된데, 이런 데는 보통 한 10,000세대가 좀 밑이가 되는데, 이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파트 상가가 쭉쭉쭉 돼 있기 때문에 근린 상가에 오는 좀 같은 저거라도 좀 적습니다. 옛날에 한 거는. 그리고 옛날에 한 거는 저층이 좀 많고요. 그러다 보니까 밀집이 안 되고 좀 멀리 좀 구역이 멀리 되겠죠.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탁구장도 한 10년 이상이 됐겠고, 중간에 뭐 관장님도 한 번 좀 바뀌셨겠고, 이런 경우에는, 이런 거는 약간 좀 임대료도 좀 쌉니다. 옛날에 진 거는 임대료 좀 쌉니다. 건물 자체가 옛날에는 뭐 미니 건물이라고 그러죠. 50평, 60평, 70평짜리가 4층, 5층으로 되어 있는 거고, 아까 얘기했던 그거는 뭐 한 3,000평, 5,000평 뭐 이렇게 돼가지고 큰 건물, 뭐 CGV로 들어올 수 있기도 하고, 뭐 키즈 카페라든가 옛날에 그런 게 없었으니까 미니 건물이 많이 돼 있죠. 그러니까 이런 건물은 전혀 없습니다. 관리비가 없습니다. 별로. 그런 경우는 보통 대개 보면은 뭐 레슨다이 하나, 로봇기기 하나 실제로 칠 수 있는 거 해가지고 한 6대 정도 이렇게 되면 70평 정도 이상인데 실평수도 좀 크게도 나오죠. 이런 미니 건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없기 때문에 아주 좋긴 하죠. 거의 보통 관리비라고 해야 뭐 한 20만 원 정도 세도 싸죠. 아까 그런 거 같은 거 250만 원 정도가 세도 나올 텐데, 요거 같은 경우는 분양필수도 작기 때문에 그것도 한 130만 원 뭐 내게
되겠죠. 이런 거. 그런데 대신에 저층에 멀리 있으니까 좀 홍보가 신입 회원을 모집은 또 힘듭니다.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오래들 사셨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로 보내냐, 매달 비용이 얼마나 나가느냐, 회원 확보가 쉬우냐. 지금 내가 두 가지를 갖다 구형과 신형을 갖다가 비교를 했는데 요거는 매달 비용이 많이 나가냐, 회원 확보가 쉬우냐, 그 차이입니다. 자, 이런 거를 차이를 두고선 다시 매물이 기존에 있는 탁구장들은 그걸 보시고 한번 매물을 보시고 이건 기존에 있는 매물은 현장 실사가 확실해야 합니다. 2번, 3번 가서 하시고 저녁에도 가시고 낮에도 가시고 그 탁구장은 안 보시더라도 주변 환경을 많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번에는 탁구장 매물이 나오는 경우 매물이 나왔을 때 뭐를 중점을 해서 봐야 할 것인가. 이거는 신규 오픈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매물을 갖고 분석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.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